제가 요즘 그래픽 노블을 좀 열심히 읽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픽 노블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를 하고 제가 마음이 그렇게 되면은 하나 더 시리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제가 지금 확신이 좀 없어서 일단 요거는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켰고요. 작품은 제목은 연기 수업이라는 그래픽 노블이고요. 엄청 두껍습니다. 네. 되게 무거워요. 크고 무거운데 하드커버고, 작가의 이름은 닉 드르나소라는 작가예요. 이 사람은 2018년에 사브리나라는 그래픽 노블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래픽 노블로는 최초로 부커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고, 또 박찬욱 감독이 되게 추천했던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네요. 저는 사브리나는 내용이 너무 딥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여자분이 SNS에서 소비되는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식의 그래픽 노블이라고 했는데, 저는 왠지 그런 걸 제가 소화할 만큼의 아직 조금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아서 우선 연기 수업을 빌려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약간 이런 식의 되게 작은 그림 조각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 명 한 명 캐릭터를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연기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강생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좀 흥미로웠는데요. 엔젤이라는 지금 안경 쓴 여자분 있죠. 이분에 대한 캐릭터 설명을 한두 장면 걸쳐서 해주는데, 이분이 어떤 파티에 왔는데 새벽 3시까지 집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집 부부가 저 사람을 어떻게 내쫓아야 될까 막 서로 상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말을 안 끊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인집 부부가 와줘서 고맙습니다. 뭐 오늘 즐거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안 가고 계속 뭔가 말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캐릭터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남성의 나체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누드 모델, 그러니까 그 미술 쪽 하시는 분들이 크로키라는 걸 하거든요. 빨리 인체를 이제 묘사를, 인체가 꼭 아닐 수도 있는데 뭔가 그림을 좀 빨리 그려내는 그런 거를 크로키 작업이라고 저는 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이제 누드 크로키라고 누드 모델을 이제 그림으로 빨리 그려내는 그런 작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크로키 모델, 누드 크로키 모델 하는 그런 남자분도 나오고, 그런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미묘한 그런 느낌이 있죠. 예를 들어 여기는 이제 어떤 동료 관계를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이 쿠키를 엄청 많이 구워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드세요라고 적어놨는데 사람들이 안 먹는 거예요. 왜냐면 뭐라고 하냐면, 왜 쿠키를 구워왔을까요? 그랬더니 전혀 모르겠어요. 같이 일하는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먹는 거예요. 뭔가가 들어있는 게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왜 다들 걱정을 하냐, 쿠키를 왜 안 먹고 걱정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서 일한 지 얼마 안 됐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서로 먼저 먹어보세요 이렇게 미루는 거예요. 독약이라도 들었을까봐. 어쨌든 그래서 결국 쿠키를 구워왔는데도 아무도 먹지 않는 뭐 이런 장면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기 수업에 이렇게 여러 명이 모이게 됩니다. 지금 이 수강생들에 대한 캐릭터 설명을 초반에 했던 거고, 진짜 엄청 무겁다. 이거 도대체 이거 몇 킬로야? 이거 거의 아령 수준이에요. 잠깐만, 거의 3kg 아령. 잠깐, 그 정도는 아니겠다만 1kg에서 3kg 사이인 것 같아요. 진짜 무겁다 이 책. 그래서 이제 연기 수업을 하는데, 저도 연기 수업을 받아봤거든요. 근데 연기 수업엔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런 어떤 오디션을 보기 위한 연기, 대본 연기, 이런 연기들도 있지만, 여기서 하는 연기는 좀 더 그 사람의 본질에 좀 접근을 하는 식의 연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초에 이 사람들 자체가 다 불안한 사람들인데 연기 수업을 통해서 본질을 건드리니까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애써 억눌러 왔던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사회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억울함일 수도 있고, 내 안에 다양한 감정을 우리는 억누르고 살아가는데, 이 연기 수업을 통해서 그것들을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묵혀있던 감정들을 건드리니까 이제 돌발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참고 넘어갔을 만한 일에 대해서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냥 못 넘기고 감정이 팍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직장에서 잘리거나, 아니면 아예 직장을 안 나가거나, 뭔가 그냥 아예 사라져 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그래픽 노블을 읽으면서, 지금 옆에 제가 그래픽 노블 책이 하나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아이들을 위한 그래픽 노블이라 그런 것인데, 보통 그래픽 노블은 약간 이런 식의 느낌으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성인용이라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아예 느낌이 다르죠. 엄청 큰 페이지에 이제 조각조각난 작은 그림들이 있고, 사실 그림 자체도 엄청 뭐 예쁘거나 귀엽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짜 사람을 묘사한 느낌? 그러니까 뭔가 캐릭터적이거나 깜찍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냥 사람을 이렇게 묘사한 것 같은 느낌이라, 그러니까 이 얼굴 표정 같은 것도 얼굴 표정 같은 것도 보면은 뭔가 귀여움이라던가 어떤 만화적인 그런 느낌을 찾아볼 수가 없죠. 뭔가 진짜 사람 같은 느낌이고. 근데 이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표정이, 보통 만화 캐릭터들 표정은 되게 생동감 있게 묘사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막 이렇게 되게 귀엽고 생동감 있게 묘사가 되잖아요. 보통 만화에서는 되게 극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닉 드로너스 작가는 항상 기본적인 어떤 무표정의 베이스가 있고, 거기서 살짝만 변형을 줍니다. 그러니까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이 없었던 사람이 한마디 툭툭 던지면 되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게 되듯이, 원래 만화적인 표현을 통해서 어떤 표정이나 감정 같은 것들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다른 만화 캐릭터들을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재밌게 볼 수 있는데, 이 만화에서는 인물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다 약간 굳어있고 무표정에 가깝기 때문에 아주 조금의 뭐 불만, 분노, 슬픔 이런 것들로 표정이 아주 살짝, 눈썹만 살짝, 눈이나 어떤 입술만 살짝 바뀌어도 그거에 되게 이렇게 집중을 해서 보게 돼요. 보면 진짜 보세요. 표정이 봐봐요. 엄청 단조로워요. 그죠? 엄청 단조로워서 더 집중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 책을 딱 폈을 때는 아 뭐야 왜 그림이 이렇게 조그맣게 그냥 다 거의 똑같이 생겼고, 보면은 이걸 보면 이제 봐봐요. 거의 똑같지 않아요? 그림이 다채로운 맛의 그래픽 노블을 읽는 건데 그림이 거의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표정도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사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왜 하는 걸까? 그래픽 노블은 그림을 보는 재미가 진짜 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림이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대사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잘 구분할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 파란색 옷 입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안 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 있죠? 중간에. 이 사람도 잘 보면 입술이 빨갛거든요? 이 얼굴 보면. 근데 이 사람도 남자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부부가 나오는데 둘 다 립스틱이 진하길래 레즈비언 커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여자분은 쇼컷이야. 그래서 쇼컷에 립스틱을 바른 두 명이 대화를 나눠서 난 당연히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대사들도 되게 묘해요. 뭔가 이게 번역투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되게 묘해요.
그래서 더 집중을 하게 돼요. 이게 번역하기 전에는 어떤 말이었을까? 이게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맥락에서 어떤 느낌으로 쓰이는 어떤 뉘앙스의 말일까? 그쵸? 말에는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오묘하고 미묘한. 근데 이제 번역 추다 보니까 왜 이 대사를 했을 때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는 거지? 이 말을 듣고 왜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거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게 돼요. 이 말의 뉘앙스가 뭘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그래픽 노블을 읽은 이유가 그림을 보면서 그냥 이런 활자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롭고 싶어가지고 그래픽 노블을 주로 읽는데, 이 책은 그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림보다는 글이나 맥락에 더 눈이 가게 만드는, 왜냐면 그림이 그만큼 예쁘지가 않아가지고 호감이 안 가는 그림입니다. 뭔가 굳이 따지면 약간 불쾌하고 좀 불쾌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림이에요. 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 중간 파마머리이신 분도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장발, 여자는 쇼컷 이런 경우가 많아서 성별도 구분이 잘 안 되고, 누가 누군지, 왜냐면 너무 다 비슷하게 생겨서 그것도 구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더 주의 깊게 읽게 돼요. 그리고 항상 뭔가 침착하게 자기 일을 잘 해오던 사람이 갑자기 급발진을 해가지고 직장에서 잘리는 과정, 이런 것도 되게 흥미롭고, 그리고 분명히 뭔가 착한 이미지로 나왔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전과자라던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재밌고. 그리고 여기 그 어머니 캐릭터가 나오는데, 아이를 둔 미혼모인지 아니면 이혼을 한 건지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편모 가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남자 아이가 엄청 폭력적이에요. 파괴적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 엄마의 신체를, 목 부위를 막 깨문다든지, 뭔가를 막 쌓은 다음에 성물 같은 걸 쌓은 다음에 그걸 무너뜨린다든지, 박살 내버릴 거야 라고 한다던가, 엄마가 되게 아끼는 책에 낙서를 해놓고 막 찢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파괴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 아이가 뭐 악마 같은 아이고 나쁜 아이고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남성과 여성의 두뇌 자체가 다르고 다른 어떤 욕구들을 갖고 태어난대요. 그래서 그 예전에 남성과 여성의 뇌를 비교한 책을 본 적이 있는데, 남성들은 파괴하는 것에서 되게 즐거움을 느낀대요. 그래서 남자들이 즐겨하는 게임도 보면 다 죽이고 전쟁하고 정복하는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정복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거에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반면 여자들은 뭔가를 돌보고 가꾸고 뭐 이러는 거에서 즐거움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화 교육이 별로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아이들도 보면은 똑같은 환경에 놓아줘도 남자애들은 막 던지고 부수고 빼앗고 이러면서 재밌게 놀고, 여자애들은 뭐 이렇게 감싸 안고 이렇게 토닥토닥하고 이러면서 논다는 거죠. 물론 사회화를 통해 그게 더 공고화되기도 하지만, 사회화되기 이전에도 뭔가 엄마가 울고 있으면 딸들은 엄마 괜찮아 라고 보통 하는데, 아들들은 관심이 없고, 뭔가 어떤 한정된 어떤 자원을 줬을 때 그걸 남자아이들은 서로 빼앗으면서 전쟁을 하면서 노는데, 부수면서 놀고, 내가 가질 수 없으면 부수겠다 막 빼앗기도 하고. 여자애들은 물론 사회화를 통해서 양보하는 걸 배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협동하고 뭔가 화합하고 돌보고 이런 것에 더 가깝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왜 남자들은 그렇게 거칠까? 아니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왜 여자들은 저렇게 뭔가 약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애초에 다른 욕구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면 사실 저는 근데 그거를 좀 이해하고 나니까 남자들을 멀리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애초에 다른 욕구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럼 그 사람은 뭔가 파괴를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경쟁을 하고 정복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경쟁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전쟁을 좋아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죽이는 게임을 하고 싶지도 않고 파괴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별로.
근데 애초에 그런 곳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좋아하는 사람과의 장기적인 관계가 잘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남성과 여성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이해하면서 저는 좀 남자들과 어떤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열망이나 욕망을 많이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그 차이를 이해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 간극을 극복하고 남성과 여성이 중간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성은 좀 더 남성화돼야 되고 남성은 좀 더 여성화돼야 돼가지고 둘 다에게 힘든 과정인 거죠, 사실. 그래서 그 책에서 어떤 커플이 나오는데 남자들은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딱 그걸 가져가서 쟁취하고 또 그 흥미거리가 바로 바뀌면 또 가서 그 쟁취하고 이러면서 사는데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또 여성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쟁취할 대상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 여성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 남자의 태도가 급작스럽고 공격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폭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여자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남자는 아무런 위로를 해주지 않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 남자가 정말 못된 사람이라서 그런다 이게 아니라 애초에 좀 그런 거라는 거죠. 애초부터 원하는 게 생기면 그걸 쟁취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이런 걸 잘 배려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울고 있거나 할 때 그거를 이렇게 섬세하게 배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남자가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단연간의 심리 상담과 부부 상담과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그제서야 울고 있는 아내 옆에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남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어려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훌륭한 커플들인 경우에는 서로 중간에서 만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잘 사는 경우도 많겠지만 애초에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끊임없는 천문학적인 노력이 아니고서는 남성과 여성을 중간에서 만나기가 힘들다. 이거를 좀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막 남자한테 서운해하고 싶지도 않고 뭔가 싸우고 싶지도 않고 내 감정을 호소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좀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들이 막 악마 같아서 그들이 막 나쁜 마음을 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차이라는 걸 이해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들이 여성화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래서 굳이 끊임없이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여성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있나? 그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나? 별로 이제는 그런데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나에 대해 설득하고 싶지도 않고 상대방을 남자처럼 행동하려고 애쓰는 것도 힘들고 그들에게 나를 이해시키는 것도 힘들고 네 그런 얘기를 오래 했네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 멤버 중에 한 명은 아예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직장에도 다니지 않게 돼요. 그런 식의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막 누워서 어떤 그런 걸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 눈을 감고 여행을 떠나보세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떠나라는 거죠. 상상을 하라는 거죠. 가능한 한 잘 갖춰진 씬 하나를 떠올려보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마다 떠올리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되게 성공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떠올리고 어떤 사람은 되게 막 평온한 평지에서 들판에서 뛰어노는 강아지가 되는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살인을 하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도시에서 친구들과 노는 그런 걸 상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본인이 이렇게 학대당했던 그런 경험에 대해서 떠올리기도 하고 다 사람들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애써 억누르고 무시했었던 내 안에 다양한 욕구들이나 어떤 감춰져 있었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파악하지 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연기 훈련을 하는데 그러면 연기 훈련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아까는 눈을 감고 상상을 한 거지만 이제 그냥 눈을 뜨고 이 사람이랑 그 상황에 빠져들어서 연기를 하는 그런 씬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건 연기 수업 교실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똑같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는 교실이지만 여기가 바다라고 상상을 해봐요.
그래서 바다라고 상상을 하고 막 연기를 하는데 지금 이 씬 안에 포함된 모든 연기자들이 다 동시에 여기를 바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가 교실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연기를 하다가 여기가 현실인가? 여기가 상상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여기로 왔는가? 막 이런 생각이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어떻게 된 걸까? 여기는 지금 상상인 걸까? 아니면 현실인 걸까? 미래인 걸까? 현재인 걸까? 그런 게 막 혼란스럽고 그런 걸 파악하는 재미도 있고 그런 어떤 사람 안에 되게 추악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 뭐 질투하는 마음, 막 이런 것들도 다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냥 랜덤 즉흥 연기 같은 걸 하는데 그 랜덤 즉흥 연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뭐 커플이 되는 상상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갇히는 상상을 해요. 왜 그런 상상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내면에 갇혀있던 어떤 욕구가 아닐까? 어떤 두려움이 아닐까? 그래서 사람마다 그런 욕구나 두려움이 다르다는 것도 재밌고 아까는 다 컬러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랜덤 즉흥 연기 할 때는 이렇게 다 검은 화면이 됩니다. 다 검은 화면이 돼서 이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 엄마와 딸의 관계인 그 수강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연기를 그만해야 돼요. 딸을 구해야 돼요. 근데 딸은 계속 그 상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보고 당신은 누구예요? 이래요. 아직도 그 상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하다가 이 엄마가 이 연기 선생한테 얘기를 해요.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우리를 이 상상 안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막 화내니까 이제 선생님이 됐다고. 그러면 두 분은 집에 가라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상상은 검은색, 현실은 칼라예요. 그래서 어떻게 상상에서 현실로 넘어오는지 이런 과정도 되게 재밌고 저도 읽으면서 이게 진짜 상상인가? 누가 지금 그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 이게 저도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또 나중에는 이게 분명히 상상인데 칼라예요. 이게 분명히 상상이거든요. 분명히 상상인데도 칼라로 나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더 헷갈려요. 뭐가 상상일까? 어디까지가 상상인 것일까?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추리를 하고 파악을 하면서 읽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무료 연기 수업이었는데 이제 유료 연기 수업으로 전환을 하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 명이 저는 더 이상 연기 수업을 듣지 않겠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직도 교실에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 이 책에서 묘사된 저 숲 안에 있는 건지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런 숲에서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교실에서 연기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숲으로 간 걸까? 그러면 저 숲도 상상인 건가? 그럼 아직도 저 사람들은 교실 안에 있는 걸까? 막 이런 게 되게 혼란스럽고 그래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전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GPT랑 되게 대화를 많이 했어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결말이 도대체 뭔지 이건 현실인지 아직도 상상인지 그러면 마지막에 남은 저 수강생은 현실에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저 숲에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도 되게 흥미롭고요. 자 그러면 연기 수업에 대한 얘기 다 했으니까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이 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은 Babysitter Club 보여드릴게요. Babysitter Club이 여러 권이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4권을 빌려와서 읽었거든요. Babysitter Club. 이거 되게 괜찮아요. 이게 도서관에 아마 있을 거예요. 저희 동네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물론 영어가 생각보다 엄청 쉽진 않아요. 읽으면서 좀 스트레스도 받긴 하는데 엄청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좀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데 약간 재밌고요. 그림이 되게 귀엽고요. 네, 그림도 되게 귀엽고
그림도 귀엽고. 읽다 보면은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내면이 잘 묘사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에 공감을 하면서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책과는 다르게 이게 애기들을 위한 책이다 보니까 이런 표정 묘사 같은 것들도 엄청 생동감 있게 귀엽고 사랑스럽게 돼가지고, 그리고 컬러풀하잖아요. 그래서 읽는 재미가 진짜 확실히 있고요. 엄청 귀엽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그래픽 노블 얘기를 했고, 지금도 빨리 책 반납하고 빌리러 가야 돼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